자, 여러분. 트럼프가 결국 중국과의 그 합의를 통해서 관세를 125%에서 10%로 합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폭등했죠. 야, 이거 동네 장사도 이렇게 하면 욕을 엄청나게 먹겠죠. 심지어 90일 동안 관세 휴전하겠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이 이 관세로 인한 아주 그 공포가 컸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시장이 엄청나게 꼬꾸라졌는데 이 소식을 통해서 악재가 어떻게 보면 사라진 거죠. 해소가 된 거예요.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어쨌든 이 시장을 짓눌렀고 그리고 침체 분위기로 거의 100% 가다시피 한 상황이 뒤집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35%로 낮췄다라고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밤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던 미국 투자해서 손실난 사람들의 그런 인증 글을 제가 봤었는데 레버리지 투자를 한 거죠. 반도체 쪽으로. 그런데 손실이 레버리지는 수익도 크겠지만 손실도 어마어마하죠. 거의 1억 이상 돈이었나요? 그 돈을 이제 손실봤다는 그런 글을 봤었는데 지금 단 한 달도 안 돼서 며칠 만에 반등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상승해서 복구가 된 거죠. 사실상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환장할 일이죠. 사실 제가 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증시가 고점이라서 조정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조정이 그렇다 쳐도 이 이후에 폭락이 나오고 투매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청산당하기도 했겠죠. 선물 투자한 사람들은. 그랬던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도 역시 시장을 이제서야 인식했는지 미국 주식 사도 된다, 뭐 기대할 만한 소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무역에 관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했고 또 중국의 관세는 80%가 적당하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 이틀 만에 10%로 낮춰버리고 또 이제 관세 휴전까지도 진행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죠. 현재 시장이 받은 충격이 상당했고 이로 인해서 침체 확률이 거의 100%였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건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세금을 10% 이상 부과시키면 그냥 기업이 10%의 손실을 얻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거의 무마되다시피 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엄연히 말하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처럼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불법이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게 미국이 깡패 나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돈으로도 셀 수가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 다 피해를 본 거니까 셀 수 없을 만한 손실을 입은 건 분명합니다. 환율도 문제가 생겨서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재고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사람도 있었을 거고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사업을 접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계약을 파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피해자가 많을 거예요. 뉴스에 다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트럼프가 했다는 게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 한마디 바꿨다고 해서 나스닥이 4% 상승했습니다. 미친 거죠, 사실은. 자, 그럼 아무튼 불평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유예하고 사실상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시장이 좀 안정될 만큼의 수치로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항상 그 문제의 키워드였잖아요. 그래서 관세로 메꾸고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낮춰주고 사회에서 나가는 지출들을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다면 재정 적자 문제를 관세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지만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미국 증시는 한 가지 이제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이제 금리를 파월이 계속 눈치 보면서 못 내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를 실제로 내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국채이자 비용 문제를 좀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8월 정도에 이제 미국이 재정 적자가 좀 빵꾸 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 의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넘기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 미국의 신용 강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8월이든 뭐든 어쨌든 머지않은 시기에 이런 재정 문제 상황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넘기느냐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제가 저항대로 판단했던 부분이 여기였어요. 여기 부분을 저항대로 봤었는데 항상 호재가 있으면 이 저항을 갭상승해서 뚫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타이밍이. 이제 여기서 떨어지냐 마냐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때 호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공중부양했다
없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긍정적이에요. 사실 이런 모양은 저항대를 이제 공포심이 있고 물렸던 사람들의 저항대를 그냥 돌파한 것도 아니고 갭으로 띄어서 호재로 돌파했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는 수익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선 근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의 리스크들은 눈에 보이는 리스크들은 이제 좀 사라진 격이 되겠죠. 안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이런 호재도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세 때문에 무슨 일 터질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트럼프 역시도 미국 주식을 매수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매수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도 이번에 시장이 막 하락하고 이런 거 보고 놀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겠지만 놀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지지율도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당분간은 제 생각엔 주식은 좀 건드리지 않지 않을까. 충격이 될 만한 소식은 좀 안 건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이제 앞으로 방어를 어떻게 해주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애초에 생각했던 박스 보합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이제 재정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관세는 유예를 시켰으니까 어떤 식으로 트럼프가 해결할 거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은 좋은데 크게 상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테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AI, 로봇, 지금 오늘자로는 비만 섹터 종목들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섹터도 올랐고, 어제 관세 유예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도 올랐어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 정책주라든지 또 인맥주라든지 지금 테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웃기죠. 시장이 압박받고 좀 관세다 침체다 이럴 때, 오히려 이럴 때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거. 그러니까 항상 투자는 개미들이 안 들어오면 세력들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이제 좋다고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방산주 하락하는 거 보셨죠? 하나그룹 종목들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쉽지 않은 게 또 주식이기도 한데, 아무튼 악재가 어쨌든 대외적인 악재가 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큰 폭 조정은 이제 좀 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근데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든 우리나라 주식이든 전 세계 주식이든 조만간 조정은 있을 거라고 변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